지금은 나머지 반이 없으니까 이게 만약 갖다 맞췄을 때 분명히 그 뭐 어뢰가 뚫고 들어가는 그런 뭐 파공이 있다든지 이러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뿐더러 그다음에 그 어뢰가 어떤 식으로 폭파했는지도 알 수 있을 겁니다. 20일 만에 드러난 한미. 외부 충격이 침몰 원인으로 굳어졌지만 아직 풀어야 할 의문이 많습니다. 어뢰라면 누가 어떤 어뢰를 사용했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비명에 쓰러진 젊은 영혼들에게 적어도 그 이유는 알려줘야 합니다. 조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23명이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이 가운데 10명은 숨졌습니다. 유가족들은 작업 때문에 병에 걸렸다고 주장하지만 삼성 측은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과연 진실은 어디에 있는지 추적했습니다. 아이고 왜 혼자 가? 왜 혼자 가? 엄마나 이제 겨우 23살입니다. 2년 반 전에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아이고 할머니랑 같이 가지. 골수이식도 받아보고 항암 치료도 6번이나 했지만 끝내 병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박지연. 삼성 반도체 라인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10번째 근로자입니다. 박 씨는 지난 2004년 삼성반도체에 입사했습니다. 상업고등학교 3학년, 졸업도 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다 2년 9개월 만에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5포인트씩. 박 씨는 반도체 공장의 작업 환경 때문에 병에 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골성골성 백혈병이 발병한 원인은 피해자는 뭐라고 생각을 하는지. 화학약품 다른 거. 그때도 스트레스. 그 엑스레이 설비 다른 것도. 엑스레이. 하지만 회사 측은 박 씨의 병이 개인적인 질병일 뿐이며 작업 환경과는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생산을 하는 거고. 아, 답답하고 억울해요. 회사에서 도움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관심도 너무 없고. 당한 저만 억울하죠. 지금 박 씨의 가족과 친척 가운데 백혈병이나 암에 걸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속초에서 30년째 택시를 모는 황상기 씨. 손님들이 설악산 울산바위 근처로 가자고 하면 기분이 울적해집니다. 여기 오면은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요. 왜요? 우리 딸을 그 화장을 해갖고 여기다 뿌렸거든요. 이게 얼마나 허무했는지 몰랐어요. 한 20몇 년 동안 딸을 키워갖고 순식간에 그 회사에 잘못 들어가서 뿌려지는 그 허전한 마음은 어떻게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를 것 같아요. 황 씨의 막내딸 유미 씨 역시 삼성반도체에 다니다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입사한 지 1년 반 만에 병을 얻었고 3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나이 22살. 병원을 다녀오던 길에 아버지가 몰던 택시 뒷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 어떤 때는 그 조용할 때 차 뒷좌석을 이렇게 쳐다보면은 그 유미가 이렇게 누워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요. 옛날 그 모습이 자기 유미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갖고. 그래서 어떤 나는 그런 생각하기 자꾸 그 유미 생각이 나서 싫은데. 처음엔 그저 운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과 한 라인에서 그것도 둘이서 2인 1조로 일하던 이수경 씨가 같은 병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일했는데 똑같이 그 백혈병에 걸렸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저게 화학약품도 쓰고 백혈병도 같이 걸리고
그 상당히 근데 거기 이제 뭐 그 관계는 내가 규명할 수는 없지만은 전문가가 아니래 갖고. 이수경 씨의 병명은 황유미 씨와 똑같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황 씨보다 1년 늦게 백혈병에 걸렸고 병에 걸린 지 한 달 만에 숨졌습니다. 당시 30살, 둘째를 출산한 지 불과 넉 달 만이었습니다. 이수경 씨는 삼성반도체에서 11년 동안 일했습니다. 20, 30대 젊은 층이 백혈병에 걸릴 확률은 4만 분의 1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동시에 걸릴 확률은 그 제곱인 16억 분의 1입니다. 가족 중에 누가 걸렸으면 모를까. 그런 개념도 없고 후천성 있는 그거는 또 터무니없는 거고 1000만 분의 1 될걸요. 그 이상도 될 거야. 그 자리에서 사수 부사수가 같이 한 번에 죽었다는 거는 똑같은 병으로 세상을 떴다는 거는 말이 안 맞는 얘기. 이 백혈병, 삼성 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 등 림프 조혈계암에 걸린 사람은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23명입니다. 반도체는 모래를 가공해 만들어냅니다. 이른바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불릴 만큼 청정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모래를 가공해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에는 800여 가지의 화학물질이 사용됩니다. 반도체 라인에 딸린 각각의 작업실, 이른바 베이에는 화학약품과 가스가 중앙 공급식으로 배분됩니다. 화학물질은 반도체 라인의 지하나 옆 건물에 따로 보관돼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는 방사선도 이용됩니다. 백혈병 피해자들은 바로 이런 화학물질이나 방사선이 백혈병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솔직히 보이지 않는 공포라고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안에서 일하는 작업자는 느낄 수 있는 거죠. 먼지가 있어서 기름때가 묻어서 이렇게 더러운 게 아니라 그런 화학약품이나 그런 냄새나 그런 소음들이나 그런 작업하는 그런 게 위험하고 더럽다라는 거죠. 그러나 삼성 측은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반박했습니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정은 대부분 자동화돼 있어 작업자들이 화학물질과 직접 닿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주장합니다. 방사선 장비 역시 안전하다고 합니다. 이 설비는 그 2중 안전장치, 3중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어를 열거나 뭐 이런 그 비상시에는 전원이 오프되면서 액상 발생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23명 모두 우연히 백혈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반도체 라인의 근로자가 잇따라 백혈병에 걸리자 지난 2008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역학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반도체 공정의 공기 중에서는 발암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방사선도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정도밖에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라인 노동자들의 백혈병 발병 비율도 일반인보다 크게 높지 않은 걸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저희 반도체 역학조사 연구 결과를 통해서 판단한 결론은 현재 이 근로자들에서 백혈병의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석연치 않은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백혈병 투병 5년째. 지금은 촬영에 응할 수도 없을 만큼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삼성 반도체에서 23년을 일했던 주교철 씨입니다. 내가 알았으면 나 회사 그만두겠을 거라고. 뭐 돈 버는데. 그러니까 애기 아빠가 내가 그게 알았나 이러더라고요. 자기도 몰랐다 이거지. 그게 나쁜 건지를 그냥 그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 뭐 화학물질이 그렇게 내 몸에 그렇게 나쁠 거라고, 그렇게 병이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주 씨는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근무했습니다. 한 사무실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3명 가운데 2명도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한 사람은 조혈기 질병인 베게너 유가종증, 다른 한 사람은 피부암에 걸렸습니다. 한 부서에서 일하다 희귀병에 걸린 3사람.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